안녕하세요. 엄마 작가가 되다의 두 번째 챕터 윤소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드 잡으로 월급만큼 돈 버는 법의 저자 윤소영 작가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1년 좀 지난 것 같죠? 그죠? 네. 그때 저희 카페에서 블로그 강의 네네.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가 사실 오프라인의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할 적에도 이제 코로나 그때 막 그 한 작년 2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상황이 왔죠. 이제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제가 주최해서 했던 마지막 장소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영광이네요. 아, 네. 작년 말에 책이 네. 나왔는데 네. 교보에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핑크색이라 너무 네, 눈에 잘 네. 띄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름 되게 좋은 위치에 항상 놓여 있길래 빨리 연락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출간 후에 좀 바뀐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출간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아마 책을 내셨던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건데 책을 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으면 좋겠어,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신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이제 우울감이 이제 왜냐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걸로 인해서 뭐 폭발적으로 뭐 활동을 해야 되겠다, 뭐 얘를 디딤돌을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좀 뭔가 정리되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책을 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바뀐 게 많은 게 제 자신감이나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할 때 뭔가 정보를 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고 이제 계속 그런 거를 막 탐구와 막 연구와 뭔가 이렇게 막 가라기가 찢어지도록 막 쫓아가고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이 책을 그래서 책을 냈을 때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제 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궁금해할까? 그냥 내 너무 평범한 얘기를 들어줄까? 뭐 이렇게 블로그 상위 노출이 아닌데도 내 얘기가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계기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의 그 뭐 앞에 게 실용서라면 에세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긴 것? 그거는 너무 크게 달라진 점이고 저 자신도 이제 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더 이상 퇴사는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상실감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어떤가. 근데 막상 그만둔다면 상실감은 있을 것 같아요. 상실감. 왜냐면 어딘가를 계속 지겹지만 힘들지만 계속 다녔던 이제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류의 상실감은 있을 것 같고 그 매달 주는 여전히 그 마약 같은 그것이 그리울 것 같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제 퇴사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샐 정도로 그 결론 안 나오는 답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예민해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의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퇴사를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뭔가 도듬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오늘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네네. 초반에 보고 빵 터진 게 네네. 그 부동산 네. 공인중개사? 네, 따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네. 게 그게 더 기적 같은 일이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그랬잖아요. 책을 내고 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이제 우울증에 걸릴 거다 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 1년 했는데, 재작년에 땄나? 재작년에 땄나? 이제 그게 18 끝나고 년도. 접고 힘들고 이제 회사에 그 김창호 교수님이 와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그거 들으면서 막 울고
회사에서 막 울고 이제 하여튼 왜냐면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걸 울고 좀 그러고 나서 다시 좀 생각해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블로그 이걸 시작. 그래서 그래도 블로그가 계기가 돼서 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신 거네요. 네, 블로그도 사실은 이제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블로그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하늘에 뚝 떨어져서 그 느낌이 와서 했던 거는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블로그를 했었었고 되게 되게 흑역사처럼 블로그를 했었었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내서 제가 앞서서 내가 했던 것 중에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한다, 뭐 책을 낸다 하면 뭐 사실 비슷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콘텐츠를 가진 분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얘기를 어떻게 끌고 와서 이렇게 묶을 수 있냐,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고, 그 저의 그냥 어쨌든 회사를 다녔으니까 커리어를 했을 때 어디서 나 여기서 뭐 다니는데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좀 덜 꿀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였었어요. 그러면 다른 어머니들도 네. 블로그가 가장 쉬울까요? 그 요새 채널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채널마다 특성이 있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거에 따라서 조금씩 채널의 특성은 뭐 다를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유튜브의 시대고 뭐 이미지 인스타그램 좋고 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고객의 니즈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뾰족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적이면서 이제 거기에 날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 만드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블로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든 뭐 채널을 바꾸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이들 검색을 어린 친구들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판매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브랜딩을 하는 데는 누군가 나를 검색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검색하는 사람들, 나의 고객이 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많이 네이버 검색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선은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시작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블로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네. 거기 미션이 네, 네. 막 그 블로그 이웃 늘리고 매일매일 네. 일 읽고가 미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한 달 동안 계속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일단 네네. 창피하지 않고 그냥 일단 창피해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글 쓰는 게 갑자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도 그 강의 들으면 제가 그냥 바뀔 줄 알았는데 네네. 글 쓰는 건 좋아졌는데 내 삶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자기 개발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냐면 막 나는 더 큰 막 얘기하고 싶고 막 혼자 막 이 책 보고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애 아프고 막 뭐 그리고 이제 대화의 느낌이 달라진 것 같고 또 가족들은 또 나름의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있는데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수익화하고 이제 뭔가 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방향만 있으면 뭐 오늘 이 책 한 권 다 안 읽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책을 하루에 다 읽고 뭐 그렇게 서평을 쓰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가 또 이제 급하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나 나중에 해야 돼. 초등학교 간 다음에 해야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또 내 엄마들이 네네. 네, 자기의 장점을 네네. 책에도 수아님이 네네. 수아님이 이제 일단 장점 3개를 노트에 네네. 적어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연결을 시켜 나가신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엄마들이 솔직히 애기만 맨날 쳐다보고 있다가 내 장점이 뭐였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이 슬퍼지고. 네, 맞아요. 네. 우울감이 이제 그 시기에는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네. 각각의 경험을 가지고 네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네.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우선은 진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뭐 지금 애기 보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애기 엄마들도 있고 더 어린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비교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냥 텔레비에 나온 사람은 너무 대단하니까 텔레비에 나오지 대단하니까 책 쓰지 그 저는 정말 책 읽을 시간도 없었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엄마들은 이미 정말 대단하신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어머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신생아를 두고 이런 걸 하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하는데, 네. 하고 우선은 좀 자꾸 수익화 아이템으로 먼저 가는 거는 너무 그거는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먼 이야기고, 그건 조금 더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준비되신 분들이 좀 하는 거고, 저는 근데 아까 또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블로그를 계속 써보세요. 써보시는데, 그냥 그 무조건 뭐 이웃을 늘려야지, 뭘 해야지, 이제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 네,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정보는 뭘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계속 그냥 나의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내 경험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해야 읽는 사람도 신나고 좋고 이제 그래야 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집중해서 그 뭐 이웃을 조금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집중해서 뭔가를 키우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 리더가 와서 설명을 해준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쓰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부분들 하면 좋겠고요. 저는 그 아이템을 찾을 적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한 뭐 10만 원짜리 뭘 들을 적에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후기는 어떤가? 정말 저거 내가 괜찮을 건가? 내가 저거를 하면 금방 뭐 저 이상의 돈을 뭐 할 수 있을 건가? 약간 그 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시간이랑 돈을 좀 어떻게 정말 절약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 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고 일단 아직 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막연히 뭐 하고 싶어라는 분들은 사실 앞에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이제 아이템이 좀 불명확하지만 보인다 이제 이런 분들은 요즘에 보면 그런 재능 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뭐 타링, 크몽 이런 데들 보면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과 아이템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런 거를 베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 이렇게도 수익화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객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에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마켓을 해봤어 라고 하면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전자책도 좋고요. 특히 저는 그래서 전자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콘텐츠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하면 그냥 이제 이 정리를 하면 좋죠.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혼자 앉아서 이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전자책의 형태도 좋고 아니면 뭐 어딘가에 좀 이렇게 아예 시리즈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어디가 빠진 건지 이제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완결된 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게 이런 책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책은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고 분량도 굉장히 길고 또 막 이거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내가 공인중개사 딴 얘기 막뭐 조직 개편에서 막 당한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자책은 그런 앞에 사설 다 집어치우고 이제 핵심만 내 것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점을 잡으시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결을 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피수아님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게 더 빨리 캐치가 됐었지 않았을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과거의 경험을 찾고 살리라는 게 꼭 똑같은 그 업을 갖고 오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라는 그런 좀 취지에 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당장 인테리어 사무실을 내기는 어렵죠. 왜냐면 계속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 다르죠. 그러면 그 경력을 살려서 내가 만약에 이런 뭐 소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근데 거기에 내세울 때는 그냥 아줌마가 소품 파는 거랑 인테리어 전문가였던 사람이 소품을 파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엄마의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저는 있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하면서 내 취향이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과 맞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검증해보는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맨날 옷 잘 입고 다니는지 알고서 맨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사실 나는 내가 그거에 내 취향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단 대중적으로 왔거나 타겟이 잘못된 거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셔츠 예쁘다 그러고 귀걸이 어디서 샀냐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취향이 통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작게 또 시작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라는 거고요. 또 이제 과거에 다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국제무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 지금 하는 작은 거가 되게 약간 사소해 보이고 이거 아니야 혹시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막 이런 걸 어떻게 해라고 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너무 화려했던 그런 거를 그대로는 지금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경험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게 좀 초라하지만 옛날에는 더 멋있는 뭘 했었다며 지금은 나보다 조금 더 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블로그를 가르쳐 준다든지 좀 요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꼭 그게 새벽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 새벽이든 밤이든 이렇게 집중된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만을 내가 꼭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2시간, 3시간을 좀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해피수아님을 한 1년 정도 네네. 보면서 이제 확장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성장을 막 이렇게 잘 해가시는 걸 보고 되게 배울 게 많고 책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긴 했는데 이제 해피수아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없어요. 없는데 가리려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큰 그림이 뭐냐고. 근데 큰 그림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바람이자 큰 그림이고요. 특별히 뭐 노하우 같은 거는 없어요. 없는데 책을 내고 느꼈던 게 내 주변에 너무 귀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 거를 많이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류의 확장을 했다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블로그만 하고 있을 때 뭐 선생님 요즘에 인스타가 대세인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선생님한테 인스타 좀 배우려고요. 그러면 저 인스타그램 못하는데 저 인스타그램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제가 뭘 가르쳐요. 이제 그러면 아니래. 배워서 가르쳐 주래.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 제가 어디에 그 제가 다른 있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북토크 제가 50명짜리 마련하는데 오시라든지 뭐 같이 하자든지 이제 뭐 선생님 책 왜 안 쓰세요? 책 쓰면 너무 좋고 이런 류의 그냥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깨우는 소리들이 계속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또 서로 또 그런 분들끼리 또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 혼자 하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날 거야. 저 사람이랑 어떻게 뭘 해볼 거야 라고 다가가면 사실 실패하기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랑 같이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작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럼 뭐 요렇게 해봐라든지 뭐 나랑 요런 거 해볼래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좀 더 확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뭐 내가 깨고 나왔지만 혼자 하면 되게 힘든데 같이 하고 협업하고 좀 이런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면 훨씬 수월하고 무슨 상황에 왔을 때 같이 막 이게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도 생기고 좀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듣기로는 네. 솔직함하고 친근감인데요. 어, 딱 느껴지는 어떤 네네. 부분이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 사람.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예전에는 밀착해서 누군가들이랑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상대에게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커지니까 그게 저한테 약간 그냥 뭐 내가 좋아서 준 건데 내가 서운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래 적당한 거리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만이 아니구나 이제 마음과 마음에도 이게 필요하구나 느껴서 또 아침에 이제 깨닫고 그래 적당한 거리감을 갖고 마음으로는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솔직히 회사 시간 있고 네네. 출퇴근 시간도 활용하시고 새벽 시간 활용하시고 네네. 하지만 이게 점점 일이 많아져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무조건 틈새 시간. 틈새 시간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정말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하려고 좀 하는 좀 그런 게 있고요. 너무 이렇게 산발적인 주제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나의 제가 그 책에도 있는 것처럼 뭐 어느 날은 쉐어하우스를 했다가 어느 날은 블로그 강의를 했다가 어느 날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또 막 이렇게 또 어느 날은 핸드메이드 쇼핑몰을 해요. 이러면 너무 그게 내가 다 각각의 전문 영역인데 또 예전에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해서 강의를 해요. 그럼 강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자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이니까 이런 책을 내고 또 이걸 가지고 북토크를 하고 이거에 확장해서 사이드 잡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널별로 뭔가 전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확장을 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지금 보면 효율화 툴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캔바를 쓰고 그냥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자기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네. 틈새 시간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끔씩 하기 싫거나 네. 귀찮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럴 어떻게 때- 이겨내세요? 그럴 땐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밀리면 이제 막 이제 그 똥줄을 타는 법칙이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폭풍 같은 속도로 이제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5시에 일어났다면 4시 반에 일어나고 또 그리고 좀 마음에 짐을 안고 자면 일찍 깨지잖아요. 2시에 막 일어나지고 3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더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그거를 하고 차라리 6시에 잠을 자서 1시간 자고 출근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출근 시간이 빨라져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거의 이제 이런 거 할 때 각성 상태일 때는 그랬어요. 책 쓸 때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아마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느끼실 건데 이게 맞는 방향일까? 이제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고민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쓰기 싫어서 올라오는 그런 내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드는데 내가 이제 너무 잘할까봐 내 마음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너 그거 맞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좀 고민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내 얘기에 관심이 많는 게 맞아? 이 방향이 내가 말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이제 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랑 싸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저 힘들었다는 말은 잘 안 쓰니까 그냥 그런 게 약간 애로사항이고 또 책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 게 일단 다 쓴 다음에 투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그 쓰는 과정이 좀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김재옥 작가님이 그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릴 그 김재옥 작가님이 저한테 그때 다이렉트인가 이제 카톡을 주셨었어요. 책 잘 봤다. 뭐 되게 초반에 나오고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나 그랬나 주셔서 내가 그분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분 글 되게 잘 쓰시거든요. 정말이냐 맞냐 그랬더니 물론 거기서 그분이 아니다 농담이다라고는 하지는 없었겠지만 정말 이제 좋았던 점들을 막 찍어서 주고 이제 오탈자 한 개 두 개를 알려주시고 이제 그만큼 이제 샅샅이 보셨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마음에 이제 안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 들고 다니면서 홍보했던 겁니다. 책에도 불량 엄마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게 가족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또 그쵸, 이루어지기 맞아요. 힘든 것 같아서 가족 이제 작가님 가족은 어떤 시스템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냥 우선은 저희 집 아이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좀 커요. 그러니까 아기처럼 손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엄마 이거 하는데 좀 있어봐.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아직 지금 그거를 아는 나이라서 엄마 잠깐 뭐 해야 되니까 좀 있어라. 이제 그러면 사실 통제가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 친정 엄마한테 감사하죠.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남편은 지지 많이 해주세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빠의 무관심이 라고 하잖아요. 좀 비슷해요. 아니 무관심도 지지 아니에요? 그런 무관심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격려는 이제 가족만큼 혹시 가족보다 더 이렇게 저를 생활을 아는 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뭐 그런 건 또 그렇게 뭐 혹시 추천책 있으시면 추천책은 제가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우선 그냥 누가 물으면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기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백만장자 메신저랑 핑크펭귄 읽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으면 좋을지 어떻게 상품화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거 꼭 하라고 적어놓고 다녀요. 물어보면. 이거. 네, 이제 그거 하고요. 최근에 그 노희영 대표가 쓰신 브랜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막 뭘 이렇게 뭐 브랜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책은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브랜드들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되게 한 번은 이상 겪어보고 가봤던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내공이라든지 또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새기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게 트렌드 관련 책들을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런 책들은 정독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근데 트렌드 책이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 그건 미래에 가서 봐야 아는 거니까. 뭐 옛날에 지금 자동차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아직 다 안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저는 그 트렌드 책들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 책은 뭐 트렌드 노트,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도 포함이지만 이런 책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핀테크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그 핀테크 그 뭐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되어 가는가 뭐 이런 책을 봤는데 이제 그런 류의 핀테크 관련 책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책들을 예측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열심히는 아니라도 이렇게 넘기면서라도 아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내가 더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또 아이한테 뭔가를 더 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하여튼 좀 이제 그런 면에서 내가 비즈니스 생각할 적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 행복한 거랑 뿌듯한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애랑 놀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곧 사춘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곧 나를 떠나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금은 아이랑 있을 때 근데 애랑 있을 때 뭐 특별한 걸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핸드폰 하고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걸로 그냥 TV 보면서 야, 우리 저 문자 투표할까 이제 막 그런 거 그런 시덥지 않은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지금은 그게 제일 행복하고요. 뿌듯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내가 조금 아까 좀 비쌀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의 도움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성장하는 거 보면 근데 이런 특징은 뭐 한두 달 해서 이런 뿌듯함은 아니고 이제 좀 그래도 저도 어쨌든 시작한 지가 뭐 이제 1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과거부터 봐왔던 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 보면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친해서 뿌듯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안 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한 거랑 좋아하는 거랑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그런 뿌듯함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내가 뿌듯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응원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저 책이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응원을 해주지? 너무 저는 누가 했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응원해주고 싶고 내 얘기 같고 이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사심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뿌듯한 거는 계속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잡으로 월급만큼 돈 버는 법의 저자 윤소영 네. 작가님, 해피수아님 모시고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진짜 부지런한 한국 엄마. 그렇죠. 일도 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네. 요즘엔 새벽에 잘 못 일어나. 온라인 강의도 많고 네네. 진짜 한국 엄마들 너무 대단한 정말 대단한 네. 엄마들 많고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단한 엄마들, 그러니까 네. 물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을 안 하고도 아기를 뭐 여러 명을 키우면서도 일을 정말 대단한 이런 분들이시죠. 저는 그래도 애기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개발도 하시고 강의도 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엄마 작가가 되다는 그런 작가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 중에 한국 엄마들 이야기를 조금 모아보고 싶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오면서 나는 맨날 이렇게 동 트는 새벽을 보고 다니는 팔짱인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우리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주말 공휴일도 있으니까 네. 잘 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마지막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공휴일까지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